내 주위에 하나둘씩 생기니 언젠가 나도 애인이 생기겠지. 막연히 생각하셨죠? 안 생겨요. 네, 한때 각종 온라인에서 유행하며 모태솔로들과 싱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글귀인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연인이 안 생기는 이유, 연애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무리수를 뒀던 것 같은데. 안 없었던데 목소리 좋으시던데. 아, 예. 네. 자, 이렇게 그 연애 세포가 있다고들 하는데 진짜 이게 세포가 있는 건지 정말 심리학적으로 연애를 잘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궁금한데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그게 이론적으로 확립되면 정말 책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쉽진 않은데 왜냐하면 연애라는 게 정말 다양한 그런 기술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감정적으로도 잘 조절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뭔가 상대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는지 밀당도 잘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잘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예.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연애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그래도 연애와 관련된 좀 더 잘할 것 같은 성격 특질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다른 사람과 같이 얘기할 때 에너지가 더 많이 있잖아요. 친화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감수성이 좀 예민한 사람,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인지 이거를 잘 캐치를 잘 하는 사람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실제 이게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랑의 삼각형 때 얘기됐던 것처럼 심리학자 스턴버거 말을 했던 사랑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친밀감, 예. 그다음에 열정, 희생 또는 헌신. 이것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이점이 있겠죠. 그렇군요. 이점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 이제 유난히 연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조어가 네. 있더라고요. 연애를 못하는 남자, 연못남, 아하. 그리고 연애 기술이 없는 철벽녀. 어. 전 처음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러세요? 철병녀 아니신가요? 철벽녀 연 기술이 있어서 아마 그걸 모르실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신조어가 생겨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신조어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주로 두자, 세자 뭐 이렇게 짧은 단어들인데 아무래도 SNS상에서 주로 이거를 소통하다 보니까 이 줄임말들이 많이 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약간은 좀 자조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연못남 이런 것도 그렇고 철병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뭔가 익숙한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쉽게 이제 소통이 될 수 있어서 신조어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연애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 사이버 공간에서 주고받는 만남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만나고 뭐 지지고 볶고 또 때에 따라서는 비온 뒤에 서로 간에 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건데 뭔가 이게 그 사이버 상에서는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이게 그런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사실 좀 허탈하거나 이런 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요즘은 특히 이게 젊은이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쵸. 1인 가구, 뭐 혼밥족도 있고 혼술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특히 더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연애를 잘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태도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연애를 계속 파면 팔수록 이론과 실제가 정말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기술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모태솔로부터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연애란 자고로 책을 보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남자의 심리 저도 이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보가 많으니까. 하지만 현실에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뭐 이게 아는 게 힘일지 아니면 아는 게 병이 될지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연애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데 책에서는 좀 많이 단순화되잖아요. 그렇죠. 책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다 된다. 네. 적용을 딱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게 잘 안 먹히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세한 그런 그 조언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각 책마다 이게 서로 상충될 때도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 자기 어떤 그 생각 속에 다 그걸 가질 수도 없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해라.
뭐 예를 들어서 만나고 먼저 얘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쪽에서는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다. 네. 어떻게 합니까? 상충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면 사실 행동을 옮기는데 오히려 제약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실제 뭐 총은 이렇게 쏘는 것이고 분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생각은 많고 책은 많이 보지만 어떻습니까? 실제가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럴 수가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또 이게 지나치게 연애에 대한 환상 같은 걸 좀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잘된 모범 케이스만 예. 제시하잖아요. 실제는 현실은 녹록치 않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갖고 자기가 하나씩 체득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이 간접적인 정보만 범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부딪혀 봐라라고 실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책에서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주셨고요. 다음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어떤 걸까요? 꿈속에서 왕자님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난 운명적인 사랑을 믿어. 그런 라고 유형인 것 같죠. 네. 보고 있는 그 연애는 하고 싶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좀 싫고 운명적인 만남 누군가 날 찾아오겠지 백마탄 왕자님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왕관도 쓴 거 보니까 왕자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이상형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게 좋은 운명이면 좋겠죠. 네네. 운명적에서 만나는 건지 예, 만난 것이 운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실제로 만나려면 뭔가 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언제든 백마탄 왕자가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들어간 노력은 없는데 뭔가 환상적인 결과 아웃풋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저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슴도치 딜레마의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고슴도치 같은 경우에 겨울에 추우면 어때요? 서로 같이 모여 있어요. 네, 서로 모여서 이렇게 뭔가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체온을 고슴도치 비늘 있잖아요. 예. 이게 서로 찌르니까 다가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걸 기다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그럼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다시 뒤로 빠져나오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연애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자기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두 개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다가갈 수도 없고 환상적인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또 걱정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예. 어렵네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도 계속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이전 경험하고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거를 운명적인 사람을 믿으면서 행동을 안 한다. 그럴 때 보면 이전에 뭔가 힘들었던 경험이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뭔가 내가 연애를 잘 못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자기 생각 같은 낮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존감도 있고. 네. 아니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멋진 것만 자꾸 기대를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안 나가잖아요. 안 그쵸, 만나면. 예. 이것도 습관이 들어요. 익숙해지니까 앞으로 더 사람 자꾸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자,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 다른 유형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음표? 내가 좋다고 왜? 남자가 구애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의 모습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게 문제죠. 실제로 막상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뭔가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이게 연애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상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이런 뭐 연애가 잘 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이게 목표가 달성됐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좋아한다는 말 딱 들으면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쁜 거네요. 네, 글쎄요. 또 아니면 뭔가 쉽게 나한테 좋다고 말하네?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건가? 예,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게 또 뭔가 실제로 연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난한 과정을 내가 해야만 연애가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죠. 현실에 뛰어들기가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밀당하게 되잖아요. 만나죠 갈까 말까. 근데 이 밀당을 하다 보면 고민의 마음이 깊어질 수도 있고요. 서로도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날 때 이 만남을 우연으로 볼 것인가, 기적으로 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갈린다. 그러니까 같은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기적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적인 사랑이 되는데 우연으로 받아들이면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가.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세상에 이렇게 모태솔로들이 많은데 실패를 하기가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태솔로면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야지 이제 연애로 이어질 것 같은데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뭔가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나라. 예.
왜냐하면 주변에 볼 때 그래도 좀 더 맞을 수 있는 타입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 만날 때 그 대상을 고를 때 좀 더 확신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자기한테 줘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안 된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가능성 거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할 때 잘하려면 특히 이제 만나기 시작했을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자조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썩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쉽지 않지만 이 모태솔로들이 뭔가 이 배려와 사랑 그 안에서 정말 성공하는 예. 그런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또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